드디어 21세기 대군부인 오륙화가 공개됐는데 이한대군과 성희주가 진한 키스를 하는 역대급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엔딩을 기점으로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할 걸로 예상되는데 우선 공개된 7화 예고편을 보시면 분위기에 취한 거잖아. 요트 위에서 이한대군과 성희주가 키스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하는 성희주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있는 공간은 다름 아닌 고해성 사실인데요. 아시다시피 성희주는 신분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 이한대군에게 접근했으며 그들이 하는 결혼은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닌 일종의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심지어 성희주와 이한대군은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최대 3년 이내로 이혼을 하자는 계약까지 작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날 밤 계약 내용과는 정반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뜨거운 키스를 나누게 된 건데요. 따라서 성희주는 이한대군이 단지 계약 결혼의 상대로만 생각했으며 그다지 좋아하는 마음이 없던 상대와 키스를 나눴던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껴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걸로 예상되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이한대군과 성희주가 눈을 마주치자마자 바로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 둘은 요트 키스 사건을 계기로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사에서는 성희주가 이한대군과의 키스는 분위기에 취해 발생한 거라며 합리화하죠. 이어서 아니 막말로 뭐 내가 덮쳤어?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와중에도 성희주의 눈치를 살피는 이한대군의 모습, 그리고 키스 사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성희주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성희주는 혼잣말로 막말로 뭐 내가 덮쳤냐고 말하는데요. 지난화 키스 엔딩을 살펴보자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성희주의 말대로 이한대군이 먼저 그녀를 덮친 건 맞는데요. 하지만 이한대군은 가벼운 입맞춤만 했을 뿐 그 이유를 자세히 보시면 성희주가 이한대군의 목덜미를 잡고 그의 입술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죠. 따라서 본격적인 키스가 시작된 데에는 성희주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이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이한대군 탓을 하는 성희주의 귀여운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런데 난 아닌데. 분위기 좋아서 한 거 아니라고. 후배님이어서 한 거거든. 사전 문 앞에 서 있는 이한대군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아마도 이한대군은 성희주와 대화를 하러 갔다가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내뱉은 혼잣말을 듣고 문을 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음날 성희주와 이한대군이 대화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한대군은 분위기 좋아서 한 건 아니다, 후배님이어서 키스를 한 거라는 직진 고백을 해버리죠. 지난 5화 에필로그에서는 이한대군이 왕립학교 시절부터 성희주를 좋아하고 있었던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인물 정보에 따르면 이한대군은 1991년생으로 극중 시점으로는 36살, 그리고 왕립학교 시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9살이기 때문에 대략 17년간 성희주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한대군은 왕족이라는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아버지 희종대왕의 억압 때문에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녀를 향한 마음을 억눌러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혼만 하면 자가 앞에 있는 게 뭐든 제가 다 치워줄게요. 결혼만 하게 되면 자신을 방해하는 적들을 다 없애주겠다는 그녀를 보며 이한대군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참지 않고 17년간 남몰래 좋아했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된 거죠. 이어서 좀 심하지 않아요? 눈이라도 맞으셨나? 아니 이제 막 연애 시작한 사람들 같잖아요. 이한대군과 성희주가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한대군이 성희주를 바라보자 부끄러운 나머지 그녀의 시선은 방황하죠. 그런데 대사에서는 도비서가 좀 심하지 않냐, 눈이라도 맞으셨나,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같다고 말하는 걸로 보아 성희주와 이한대군이 계약 결혼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사랑을 시작했으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해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희주와 이한대군 말고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한대군의 보좌관 최연입니다. 최연은 이한대군과 성희주가 윤희랑과 저녁을 먹는 동안에 도비서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혜정 씨는요? 은근슬쩍 도비서의 이상형을 물어봤죠. 최연은 보기와는 다르게 꽃꽂이를 좋아했는데 도비서가 부모님이 꽃집을 해 꽃에 대해 잘 알고 있자 그녀에게 관심이 생긴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최연과 도비서의 케미가 드라마의 재미를 가미할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장면에선 구두를 신은 성희주가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 불편해? 아까부터 이상하게 굴고 있잖아. 쓸데없이 스윗하시잖아요. 이한대군이 성희주의 허리를 감싸며 넘어지던 그녀를 붙잡아줍니다. 이후 성희주는 이한대군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다름 아닌 그의 입술을 보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 장면 어딘가 낯설지가 않은데요. 4화에서 담벼락 입맞춤을 하고 난 다음날 이한대군은 혀로 입술을 적시는 성희주의 입을 보고 입맞춤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왔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성희주가 이한대군의 입술을 보며 뇌정지가 온 것 같은데요. 성희주는 요트 위에서 나눈 키스가 기억이라도 난 건지 아니면 또다시 키스가 들어올까
당황했는지 이한대군을 뒤로하고 서둘러 출근을 해버리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귀엽기라도 했는지 이한대군은 그만 웃음을 터뜨려버리죠. 한편 기다리겠습니다. 그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날까지. 왕비 윤희랑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그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뜨는데 대화 상대는 바로 국무총리 민정우였죠. 6화에서는 이한대군이 성희주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성희주를 좋아하고 있던 민정우는 이 둘이 결혼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서 이한대군의 프로포즈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윤희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한대군이 자신과의 약속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희주에게 프로포즈를 해버렸고 더군다나 국왕을 참석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승인받아버렸죠. 그녀는 화를 삭히고 있는 민정우에게 다가가 국헌 거부권을 쓰라고 말했지만 왕실과 내각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절했는데요. 그러나 눈치 빠른 윤희랑은 무도에서 민정우의 본심을 알아버리고 말았죠. 자신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민정우의 시선이 오로지 성희주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장면은 윤희랑이 민정우에게 그대가 성희주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안다며 국헌 거부권을 쓰는 걸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정우의 인물 정보에 따르면 이한대군과 성희주가 그저 그런 정략 결혼으로만 있었어도 아니 이혼만 했어도 이한대군과의 우정은 지속됐을 거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로 보아 민정우는 이한대군과 성희주가 서로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해 국헌 거부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걸로 보이며 이로 인해 왕실과 내각의 충돌이 발생해 드라마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걸로 예상되죠. 이어서 갖고 싶어도 참는 게 익숙한데 이번엔 잘 안 되네. 침대 위에 앉아 성희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한대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오디오에서 이한대군은 갖고 싶어도 참는 게 익숙한데 이번엔 잘 안 된다고 말하죠. 이로 보아 이한대군은 이제 더 이상 성희주를 향한 마음을 참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풀악셀을 밟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침대 위에 있는 걸로 보아 다음 방영분에서는 배드신이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혹시 저 좋아하세요? 이한대군을 똑바로 바라보는 성희주의 모습 그리고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디오에서는 성희주가 이한대군에게 혹시 저 좋아하냐고 묻는데요. 따라서 이한대군은 17년간 참아왔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걸로 보이죠. 한편 이번 회차에서 역대급 떡밥들이 대거 공개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윤희랑이 이한의 유언을 고쳤다는 겁니다. 이한의 유언장의 내용은 바로 이한대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니요. 정녕 미치신 겁니까? 자신의 왕위를 이한대군에게 넘기겠다는 거였는데요. 따라서 이한대군은 원래 섭정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였던 거죠. 도대체 이한대군이 유언이 바뀐 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지금껏 참아왔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정희태 배우가 연기한 황우경 교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왕실 대변인 출신으로 이한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렸는데요. 따라서 그는 화재 사고에 대한 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며 이후에 이한대군에게 도움을 줄 걸로 보이죠. 하지만 윤희랑은 그런 이한대군을 가만두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부원군 윤성원에게 성희주가 대군의 약점이 될 테니 손댈 수 있는 거리에 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윤희랑은 성희주를 인질로 삼아 이한대군을 공격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녀의 아버지 윤성원은 성희주의 차를 고장내 그녀를 죽이려 들었으며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를 손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성희주를 살려주는 대가로 이한대군을 죽이려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성희주와 이한대군을 도울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왕실에 사람 좀 심어야겠다. 기댈 구석 하나쯤은 있어야겠지. 바로 성희주의 아버지 성형국입니다. 성형국은 법조계 집안인 며느리 다영에게 부탁해 사돈댁을 통해 왕실에 사람을 심기로 했는데요. 성태주에 따르면 성형국은 성희주를 싫어하지만 그보다 더 싫어하는 건 남이 성희주를 공격하는 거였죠. 따라서 성희주가 위기에 닥친 순간 성형국의 도움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게 되고 성희주는 지금껏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떡밥, 바로 윤희랑이 심어놓은 듣는기인데요. 그 정체는 바로 이하름으로 그동안 성희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윤희랑에게 보고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하지만 예상컨대 이하름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이며 성희주가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오히려 이하름이 성희주와 이한대군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성희주와 이한대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다음 회차에서 확인하시죠.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